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한 이메일을 전격 공개한 이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1,409.07로 강보합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0.27% 오른 6,193.30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8% 떨어진 2,425.5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는 하락했습니다. 전미 자영업 연맹은 6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월 104.5에서 103.6으로 밀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04.0도 밑도운 수치입니다. 지난 5월 미국 도매 재고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3% 증가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내년 생산량 감소 전망과 유럽의 원유 재고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1.4% 오른 배럴당 45달러 4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12일에 있을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IT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8거래일 만에 경신했습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또 증권이나 보험주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0.58% 상승한 2,39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내렸는데 사흘 연속 하락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박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28% 내린 65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14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에서 철강이나 화학 등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역시 2분기 실적 시즌이 14일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은행권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마음에 새겨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밤 나스닥 지수의 소폭 어떤 그 강세의 그런 그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일단 반도체주에 대한 기업 리포트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PC에 대한 수요가 올해 17%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라라는 투자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를 해왔었던 업종군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해서 그 주도 업종이 다소간 조금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 이제 그 상반기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유동성의 골디락스 현상이 계속되는 시장 내 어떤 그 버팀목 내지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였다라면 이제는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서서히 주요국 특히나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다소간의 그 통화 긴축 양상이 시장 내 지금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내 주도주군들의 변화 가능성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상반기에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이제 하반기 시장은 통화와 관련된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큰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이번 이제 그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JP모간 체이스랄지 웰스파고 시티그룹 이제 3대 미국의 은행주 실적 발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 시장 내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시장의 관심 이동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미국 시장의 상승 요인 두 가지죠. 기업들의 감세, 기업에 대한 감세 법안 그리고 헬스케어 법안의 통과 여부. 이 부분, 소위 말하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잠깐 2분기 실적 시즌 때문에 2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은 2분기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하고 그 이후에 점진적인 이제 미국에서의 감세 법안 진행이랄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주요국 통화 정책 당국에서의 통화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 여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지난달 말 이제 유로존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조금 좀 긴축 선회 가능성 시사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매파적인 스탠스 이런 일에서 실적 시장 내 전반적인 은행 업종으로의 변화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두 가지 이슈입니다. 분명한 것. 실적 시즌에 관련한 이슈 한 가지. 두 번째,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 한 가지.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라면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 간의 혼조 양상이 앞으로 남아있는 7월 한 달 동안 7월 한 20일 정도 남았죠. 이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시장 내에서 유동성의 혼조 그리고 실적의 혼조 이런 양상들이 결국 시장을 이끌어갈 그런 상황들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마음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 나타났었던 좀 경기 민감주 중심의 상승세, 철강주 상승세 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화학주들의 상승세 역시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이 지속되는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여부에는 저는 단기적인 그런 매매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경기 순환주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순환매 양상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실적 시즌 전후한 경기 민감주들은 철저히 지금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말에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유동성 축소를 의미하는 발언이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을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시장의 탄력 역시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본 통화 완화 이로 인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 하지만 유로존 다소간의 좀 통화 긴축선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동성의 조절 양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다소간에 좀 위축 양상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통화 정책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특히나 이미 미국의 FOMC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예상되고 있는 주된 그들의 정책 방향은 결국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자산 축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남아있는 12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지금 한창 시장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엔 다소간 지금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반면에 유로존은 지금 현재 목전에 닥쳐 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시장,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FOMC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로존의 ECB의 통화 스탠스 방향에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이렇게 되면 유로존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나가 있는 유로존의 자금,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미국의 자금들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라는 어떤 그 기틀 하에 유로존으로 쏠릴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유럽계 자금 역시 그 유로존으로 잠깐 좀 이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 전체 33.1%, 총 60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자금을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계 자금이 41%, 유럽계 자금이 28%,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계와 중동계가 외국계 자금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28%의 유로존 자금, 다소간 좀 이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일단 유럽계 자금의 본국 회귀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로존의 유로화와 달러화 간의 환율, 움직임, 과연 어떻게 변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서 일시적인 외국인들 수급 꼬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꼭 염두하시면서요. 외국인들 수급에 따른 어떤 그 시장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시장의 조정 가능성, 이 부분은 꼭 유동성, 실적에 대한 이슈가 아닌 유동성의 이슈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멀리 있는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실적 시즌이 진행된 직후 내지는 실적 시즌 중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너무 실적 시즌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그런 전략은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유동성의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두시고 투자 전략 만들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앞서서 상반기 시장을 이끌어온 기술주에 대해서 정점 논란을 얘기하시면서 2분기 실적 시즌 이후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이 오를까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제 이제 그 포스코가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뭐 LG 화학도 3%가 넘는 급등 나타났고요. 주로 한동안 이제 그 삼성전자에 눌려 있었다. 그런 그 경기 민감주들의 대표 종목 LG 화학, 포스코, 화학과 철강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그 주가 모멘텀이 어제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철강업종, 석유화학업종, 정유업종, 일단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속되는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수세 유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의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 이 부분은 짧은 순환매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짧은 관점의 시장 대응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유동성 관련 이슈가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업종군, 어떤 종목군에 과연 관심을 가져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결국은 시장 주도주의 변화 여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짧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유동성의 이슈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가장 수혜가 큰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따라서 IT 업종에서 경기 민감주 순환매, 그리고 이어지는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의 폭을 결국 넓혀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실적 시즌 중에는요,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다만 단기 매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은행 업종, 조금 좀 관심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유동성 이슈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2분기 실적 시즌 관련된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면 피크아웃에 대한 업종의 분류, 그리고 턴어라운드 업종과 관련된 분류, 분명히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피크아웃, 소위 말하는 실적 정점 논란이고요. 턴어라운드, 실적에 대한 저점, 소위 말하는 주가 바닥과 관련된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정반대 어떤 그 업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정점 논란에 한창 지금 현재 휩싸이고 있는 IT 업종군들, 반도체 업종은 조금 좀 제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와는 다른 어떤 그 IT, 소위 말하는 고성장주들, IT 기술주들, 이에 대한 단기 매매 관점 분명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2분기 실적의 실망세에 따른, 그리고 사드 배치랄지 이런 부분에서 한동안 상당 부분 눌려왔었던 그런 업종군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긴장감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슈, G20 정상회담 이후 더 이런 부분들이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2분기 사드 관련 피해주들에 대한 실적 부분은 2분기가 최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한한령 발표 3월 15일 날 있었고요. 4월, 5월, 6월을 찾아보게 된다라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그 보복 조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광객 상당 부분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과연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 지금의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의 바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턴어라운드와 관련해서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저점 매수의 기회를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고점에 휩싸이고 있는 그 전반적인 상반기 주도주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적에 대한 저점에 대한 확인이 지속되고 있는 어떤 그 실적 저점주들, 이런 부분들은 그 매매의 저점, 거래량의 저점도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의 바닥, 그리고 실적의 바닥, 결국은 주가의 바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전반적인 분할 매수 관점에서 턴어라운드 관련주에 대한 관심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중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나누어서 이번 실적 시즌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은 싸게 사서 올랐을 때 파는 게 정답일 텐데요. 2분기 실적 바닥에서 돌아서는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전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전 막바지까지 걸림돌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바가 반도체 메모리 사업 매각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과의 본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자 또 대만 숭하이,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협상을 재개했다라는 소식도 또 새벽에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측에서는 좀 쉽게 어떻게 보면 도시바 쪽 낸드 플래시 쪽을 어떻게 보면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웨스턴 디지털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이거 잘못된 계약이다, 잘 멈춰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일본 정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결권까지 SK 하이닉스 쪽에서 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융자를 통해서 하이닉스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서 조항을 보면 이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화자체권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자체로 바뀐다면 만약에 융자를 해줬던 게 전화자체로 바뀌어버린다면 이게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일본 정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도시바가 한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악화된 이런 지금 정서가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모습에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착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리가 시비 같은 것을 좀 삭제해달라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고요.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 경영에 참여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실제 우리가 삭제해달라면 삭제해주겠다 이런 의견까지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웨스턴 디지털이나 흥하이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도시바 이슈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이슈는 메모리 쪽이 D램에서 이제 낸드 쪽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모습에서 낸드 쪽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바를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이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먹고 살 거리가 마련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이닉스 측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됐든 이렇게 우선 협상자가 됐고 일단 본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해서 양보책을 계속해서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또 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 좀 봐주십시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가격,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요.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상향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낸드 플래시입니다. 실제적으로 낸드 쪽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올 거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도시바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낸드 쪽에서는 한 5위 정도를 하고 있는 지금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여기 도시바와 합쳐만 진다면 2위 정도까지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먹고 살 거리가 계속해서 마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바 인수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어떻게 보면 봉착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D램 가격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도시바 이슈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좀 플러스되는 효과가 나타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드리겠고요. 도시바 이슈가 잘 해결이 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도시바 이슈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주가로 좀 그때부터는 조정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 이제는 조금 관망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어제 주가가 2.5%나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지까지 함께 여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가 1% 정도 오르면서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45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다만 이 국제유가의 상단이 좀 막혀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유업계의 피해가 클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감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주가가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조금 물음표가 많이 찍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박스권,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 시장이 박스권의 흐름이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정유 같은 경우도 좀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단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가장 큰 이슈는 결국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공급이 어떤 식으로 셰일가스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가가 40불까지 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40달러 정도가 지금 현재 지지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45달러 정도까지 올라와서 좀 이 정도면 다행스럽다라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분기 정유주사 상들의 이런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었던 이유가 여기에 가장 펴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2014년 4분기에 어닝 쇼크가 조금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정유주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주식입니까? 대표적으로 배당주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바닥은 어떻게 보면 좀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닝 쇼크가 나왔던 2014년 4분기 같은 경우 어닝 쇼크가 나왔던 것은 좀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6월 들어서 한 15% 정도 급락한 유가인데 이것은 2개월, 3개월 전에 비싼 값으로 산 원유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실적이 좀 많이 악영향이 미쳤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2014년에 국제유가가 거의 5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정유사가 겪었던 어닝 쇼크를 많이 최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유가의 하락폭은 당시에 3분의 1 정도 수준에 좀 불과하고 지금 이제부터 3분기 때부터는 정통적인 성수기에 들어드는 접어드는 3분기는 유가가 어떻게 됐든 40에서 50달러에 계속해서 박스권에 등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도 실적에도 가늠자 같은 이런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지 않고 그냥 거의 플랫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상승 쪽으로 움직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펀더멘털이 오히려 더 개선이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실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정유 3사 같은 경우 다 상승 쪽으로 지금 다시 틀어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019년까지 아시아 중동 지역의 정제 설비 증가 규모가 예상수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즉 수요 쪽이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단도 잘하면 뚫릴 수도 있다는 이런 전제 전망도 지금 현재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정유업체에는 또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IT주 고점 논란이 얘기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배당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결산 배당뿐만 아니라 중간 또 분기 배당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는 뉴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김건진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반기 배당주가 네,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느덧 벌써 7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배당주 하면 언제부터 봐야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한 9월달, 10월달 되면 그래 지금 배당주 투자해야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데 이게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어떻게 됐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생겼고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이 흐름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은 시세 차익에 많이 노릴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2,400선이 이제는 좀 고점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눈치 보기 영상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초과 이익을 얻기 위한 이런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부터 LG전자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IT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금융주들도 실적이 잘 나온다. 그렇지만 여타 다른 업종들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좀 배당주 쪽으로 지금 넘어가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고배당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 ETF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면 생각보다 잘 움직여주고 있고 잘 상승 쪽으로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일부 실적은 좋아지지만 나머지 여타 업종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우선은 과거 경험상 고배당주들은 6월에서 10월달 정도에 시장 대비해서 성과가 좀 많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결상 배당뿐만 아니라 중간 배당 그리고 분기 배당을 시작하는 기업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 들어 처음으로 중간 배당 그리고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삼성전자, 포스코 그리고 코웨이, 한원시스템, SK이노베이션, 우리은행 등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아마도 주식시장에는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주요 대형주에서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배당주가 틈새 전략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 조언을 여쭤볼 텐데요.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반면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차 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거래소식 같은 시장은 돈을 많이 버는 올해 많이 벌 거다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거 바로 IT 대형주와 그리고 금융주의 역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두 업종은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IT 대형주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 등 이런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상승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권주,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까지 이제는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조금 틀어셔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난 코스닥만 볼 거야라고 하신다면 코스닥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래소 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금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포트의 일부분이라도 코스피를 좀 넣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환율이 1,150원단을 지금 현재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면 우리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나온다면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원화에 약세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올려줄 수 있을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바로 외국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소외된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핫한 플레이스 쪽에서 많이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삼복 더위의 시작인 초복답게 한낮에 무덥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서울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곳곳에서는 대구 36도 등 폭염 경보 기준이 35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 영상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안개가 낀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아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으로는 안개가 짙어 아침에 이슬비가 떨어질 때가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아 구름만 다소 지나겠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내륙산 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는 아침에 짙은 안개로 인해 서해안으로 이슬비가,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산 간에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울진 35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산 간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도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물결도 낮게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